무너질 조건이 분명한데도 왜 어떤 조직은 끝까지 서 있는가? 그 물음이 내 안에서 처음 자리를 잡은 것은 전령 하나가 바다를 건너온 어느 저녁이었다. 북쪽에서 온 소식은 늘 늦게 도착했다. 내가 받은 것은 이미 며칠이 지난 공기였고 그 공기 속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함께 실려 있었다. 바다의 일은 바다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처음 한 것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 전선이 흔들리면 다른 전선의 기준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을 그 감각은 몸이 먼저 알았다. 수군이 남쪽 바다를 붙들고 있는 동안 육지의 전선이 어떤 압력을 받는지를 내 귀는 전령의 말보다 바람의 방향으로 먼저 읽었다. 전쟁이란 결국 연결된 몸이다. 한쪽 무릎이 꺾이면 다른 쪽 어깨가 그 무게를 떠안는다.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방법도 있었다. 내 전선만 지키면 된다고, 내 바다만 붙들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훨씬 단순했다. 그러나 단순함이 편안함이 될 때, 그것은 이미 기강이 느슨해지는 신호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무게를 남의 것으로 두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내가 육지의 소식에 귀를 기울인 이유였다. 지식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 내 기준을 잃지 않기 위한 일이었다. 다른 전선이 어떻게 버티는지를 알아야 내가 버티는 방식이 옳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인의 싸움은 종종 내 싸움의 거울이 된다.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신을 본다. 전령이 전한 것은 짧았다. 권율이 산성에 있다. 군사가 적고 적이 많다. 물자가 부족하다. 그 세 문장이 내 안에서 오래 떠다녔다. 군사가 적고 적이 많고 물자가 부족하다. 조직이 무너지는 조건을 굳이 설명하자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 산성은 서 있었다. 아직 서 있다는 소식이 다시 왔다. 그리고 또 서 있다는 소식이 왔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공격을 막아낸다는 소식이 며칠 간격으로 계속 왔다. 그때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용기? 아니다. 용기는 한 번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다. 며칠을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다. 내가 이름 붙이기 전에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그것. 기강. 기강은 명령이 아니다. 무너질 조건 속에서도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다음 사람이 설 자리를 내 발로 밟지 않는 것이다. 화살이 다 떨어졌을 때도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기강이다. 그 산성 안에서 그것이 살아 있었다. 바다에서 나는 그 공기를 맡았다. 직접 본 것이 없어도 살아남은 공기는 바람을 타고 온다. 전쟁을 오래 한 사람은 그것을 안다. 어떤 전투가 얼마나 버텼는지는 결과만 봐도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쉽게 무너진 전선에서는 쉽게 무너진 이유가 있고, 끝까지 서 있었던 전선에는 끝까지 서 있어야 했던 이유가 있다. 이유가 기준이 되었을 때 조직은 버틴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나는 내 배 위를 돌아봤다. 내 병사들이 지금 어떤 이유로 여기 있는지를, 내가 그 이유를 그들과 제대로 나눈 적이 있는지를. 말로 전하는 것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르다. 기강은 말로 심어지지 않는다. 보이는 것으로 심어진다. 그 생각이 나를 조용히 불편하게 했다. 2부. 독산성의 일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나는 웃었다. 바다 위에서 조용히 혼자. 그 계략의 형태가 교활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피를 아끼려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쌀로 말을 씻긴다는 것은 요약하면 이런 말이다. 우리에게 물이 충분하다. 이 성은 오래 버틸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지치기를 기다리겠다. 그 눈속임 안에는 시간이 있었다.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피를 줄이면서 이기는 방법은 많지 않다. 계략은 종종 비겁함으로 불린다. 정면에서 맞서지 않고 속임수를 쓰는 것은 장수답지 않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오래 동의하지 않았다.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비겁함과 지혜의 경계는 다르게 보인다. 직진이 용감한 것이 아닐 때가 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지킨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밀어붙이는 것보다 더 어렵다. 기다리는 동안 약하다는 말을 들어야 가기 때문이다. 겁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 판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강이다. 독산성의 쌀은 물이 아니었다. 시간이었다. 적이 포위를 거두고 물러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남은 것은 이겼다가 아니었다. 시간을 샀다는 감각이었다. 전투 없이 시간을 산 것은 전투를 해서 시간을 잃지 않은 것이기도 했다. 그 차이가 조직의 다음을 결정한다. 시간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안다. 바다에서 나는 늘 그 판단을 해야 했다. 지금 싸우는 것이 옳은가, 기다리는 것이 옳은가. 돌격이 용감한 것인가, 후퇴가 기강을 지키는 것인가. 기다리는 동안 비겁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다. 위에서 왜 움직이지 않느냐는 압박이 내려올 때도 있었다. 그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내가 가장 오래 버텨야 했던 싸움이었다. 전선이 두 개다. 하나는 적과의 전선이고 하나는 자기 안의 전선이다. 적과의 전선은 눈에 보인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안의 전선은 보이지 않는다. 불안이 올라오는 타이밍, 외부의 압박이 판단을 흔드는 순간, 피로가 기준을 낮추는 지점. 그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독산성의 계략은 나에게 이렇게 들렸다. 우리는 가진 것을 가장 아끼는 방법으로 썼다. 부족한 상황에서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휘관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르면 속일 수 없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다르게 보여줄 수 있었다. 판단의 기초는 정확한 인식이다. 자기 상황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면 그것이 먼저 기준을 무너뜨린다. 그것이 기준이다. 자원이 부족할 때 남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조직의 기강을 보여준다. 아끼지 않고 한 번에 소진하면 빠르게 타오른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없다. 시간을 파는 것은 다음 날 아침을 사는 것이다. 내가 그 계략을 오래 생각한 것은 그래서였다. 3부. 벽제관에서 연합군이 물러섰다는 소식이 왔을 때 내 등이 서늘해졌다. 전투가 아니었다. 전략이 물러선 것이었다. 큰 계획이 접힌 것이었다. 그리고 현장은 남겨졌다. 큰 계획이 물러서는 순간 현장은 무엇으로 버티는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나는 그 답을 내 안에서 확인하고 싶었다.
바다에서 나도 같은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이다. 위에서 명령이 끊기거나 지원이 끊기거나 계획이 무너진 날들이 있었다. 그날들에 내가 버틴 것은 무엇이었는가? 대답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 내가 세운 기준이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없을 때 아래에서 스스로 세운 것이 버팀목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평상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매일의 작은 판단들, 자원을 나누는 방식, 명령에 내 욕심이 먼저 들어가지 않게 막는 연습. 그것들이 쌓여서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된다. 연합군이 물러선 자리에 권율은 남아 있었다. 군사는 많지 않았다. 수만이 밀려오는 상황에 산성을 지키는 숫자는 그 분수의 몇 분의 1이었다. 2300과 3만. 그 차이를 문서로 읽었을 때 나는 숫자를 다시 읽었다. 다시 읽어도 같은 숫자였다. 이쪽이 훨씬 적었다. 그런데 산성은 서 있었다. 숫자만으로 싸움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안다. 바다에서 나도 그것을 경험했다. 많은 것이 적은 것을 반드시 이기지 않는다. 그러나 숫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판단이 쌓인 것이다. 부하 앞에서 공정했는가? 자원을 공평하게 나눴는가? 힘든 것을 내 입으로 먼저 인정하고 그럼에도 기준을 지켰는가? 그것들이 쌓여서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조직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공정함은 보이지 않는다. 매일 공정하게 나눠도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불공정은 한 번만 보여도 오래 기억된다. 그러나 공정함은 쌓여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비대칭이 지휘관을 지치게 만든다. 계속해도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기강의 어려움이다. 그러나 그것이 보상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안다. 공정함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공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가 된다. 기준은 거래가 아니다. 기준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기준이다. 기강은 위기에 생기지 않는다. 위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 위기에서 드러난다. 그것을 나는 바다에서 배웠다. 그리고 북쪽 산성의 소식에서 다시 확인했다. 벽제관 이후의 공백. 그 공백 속에서 산성이 버틴 방식. 큰 것이 물러선 자리에서 작은 것이 끝까지 서 있는 방식. 그것은 나에게 거울이었다. 불편한 거울이었다. 나는 내 배 위를 다시 돌아봤다. 사부. 파상공격이라는 말이 있다. 한 번 밀려오고 물러서고 다시 밀려오고 또 물러서고 그것이 반복된다. 적이 지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아군이 지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방어하는 쪽이 공격하는 쪽보다 더 많은 힘을 쓰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공격은 타이밍을 선택할 수 있다. 방어는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이 방어의 근본적인 불리함이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한다. 그 긴장이 체력보다 먼저 정신을 소진시킨다. 정신이 먼저 지치면 몸이 따라 무너진다. 그 압박이 며칠째 이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산성 안의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지를 생각했다.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냈을 때의 안도.
두 번째를 막아냈을 때의 긴장. 세 번째쯤 되면 몸은 버티고 있어도 마음의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을 나는 안다. 버티는 것과 버티고 있다고 믿는 것은 다르다. 믿음이 먼저 흔들린다. 그 다음에 발이 흔들린다. 화살이 줄어든다. 탄환이 줄어든다. 준비해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그 고갈이 두려운 것은 자원이 줄어서가 아니다. 자원이 줄면서 선택지가 줄기 때문이다. 선택지가 줄면 기준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데 나눌 것이 없을 때, 그때 기강이 시험받는다. 남은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에게 먼저 줄 것인가? 그 판단이 조직의 기강을 드러낸다. 그때 기강이 필요하다. 화포와 화차, 준비해둔 것들이 전투에서 제 역할을 했다는 소식이 왔다. 나는 그것을 무기의 힘으로 잊지 않았다. 그것은 준비해둔 기준이 제때 작동한 것이었다. 무기는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무기를 언제 쓰고, 어느 순간에 아끼고, 어디에 배치할지를 결정하는 판단. 그것은 기강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어떤 무기도 쓰는 사람의 기준보다 강하지 않다. 비격진 천뢰가 터졌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보다 그것을 어느 순간에 쓰기로 결정했느냐가 내 머릿속에 남았다. 아껴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쓴 것인가? 아니면 다급해서 꺼낸 것인가? 전자와 후자는 결과가 같아 보여도 다음번이 다르다. 판단은 그 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판단의 토대가 된다. 공격이 반복될수록 병사들의 발이 흔들린다. 발이 흔들리면 손이 흔들린다. 그것이 사람이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병사는 없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판단도 느리다. 두려움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기강이 몸에 있다는 증거다. 그것을 막는 것이 지휘관의 몫이다. 그러나 지휘관이 모든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 결국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기준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기강이 미리 있어야 하는 이유다. 위기의 순간에 기강을 세우려 하면 늦다. 기강은 위기 이전에 이미 몸에 있어야 한다. 명령으로 심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행동이 쌓여서 몸에 들어간다. 지휘관이 공정할 때, 자원이 공평하게 나눠질 때, 힘든 일이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을 때, 그때 기강이 몸에 스민다. 그 몸에 든 것이 위기에서 나온다. 5부. 부녀자들이 돌을 날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장면을 감동으로 읽고 싶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그 장면이 가리고 있는 것을 놓치게 된다. 돌을 나른 것이 처음부터 그들의 몫이었는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나르게 됐는가? 위의 것들이 충분히 감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이 무너지면 책임이 아래로 내려온다. 그것이 역사가 반복하는 구조다. 위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감당되지 않을 때 그 무게는 조용히 아래로 흘러내린다. 흘러내린 무게는 가장 준비되지 않은 곳에 쌓인다. 그것이 전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현장이든 위에서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아래에서 채워진다. 채우는 사람들은 대개 그것이 자기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채운다.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가장 취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먼저 나온다. 그 무게를 받은 사람들이 돌을 날랐다.
그것을 결사항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읽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이었다. 남겨진 자리에서 그래도 기준을 지킨 것이었다. 그 기준이 전선을 붙잡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위에서 공정함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그들이 돌을 나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진짜 지휘관의 몫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그 이상적인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 공정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기준을 들고 서 있어야 한다. 그날 산성에서 그것을 든 것은 처음부터 그 무게를 들기로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위에서 내려온 무게를 아래에서 받아내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너질 이유가 충분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기로 한 선택이다. 선택이 강요된 것이라 해도 그 안에서 기준을 지킨 것은 선택이었다. 그 선택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그 장면 앞에서 조용해진다. 나는 조용해졌다. 그 소식을 읽고 나는 내 배 위의 병사들을 생각했다. 그들도 나에게 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무게를 묵묵히 받고 있었다. 그것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나. 그들이 지금 무엇을 받아내고 있는지를 내가 제대로 보고 있었나. 그 물음이 나를 오래 붙들었다. 불편하게 붙들었다. 지휘관의 공정함은 결과로만 평가받는다.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느껴진다. 그들이 느끼는 것이 기강의 온도다. 그 온도가 위기에서 드러난다. 나는 그 온도를 내 배에서 제대로 유지하고 있었는가? 6부. 전투가 끝났다는 소식이 왔다. 이겼다는 소식이었다. 그 소식이 도착했을 때 내가 먼저 느낀 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그리고 안도 뒤에 곧장 다른 것이 왔다. 경계. 승리 뒤에 더 위험한 것이 온다는 것을 나는 안다. 전쟁을 오래 한 사람은 안다. 이긴 다음 날부터가 더 어렵다. 이긴 감각이 몸에 퍼지면 그동안 눌려있던 감정들이 함께 올라온다. 분노가 올라온다. 원한이 올라온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듦을 누가 외면했는지, 그 외면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이길 때까지는 그 감정들을 누르고 있었다. 이기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고 나면 누를 이유가 사라진다. 그때 그 감정들이 쏟아진다. 그 감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흘러가게 두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맺힌 것이 폭발하는 순간은 빠르고 그 결과는 오래 남는다. 전투에서 지킨 기준이 전투 이후의 분노 앞에 무너지면 그 승리는 절반만 승리다. 승리한 자리에서 절제를 잃으면 다음 전투는 이미 지기 시작한다. 그것을 나는 몇 번 보았다. 이기고 난 다음에 맺힌 것이 폭발하는 것을. 그 폭발이 승리를 지운다. 승리 이전에 지킨 기준이 있어도 승리 이후에 그것을 잃으면 기억되는 것은 마지막 모습이다. 전투 뒤에 남는 맺힘. 그것이 전투 중의 공격보다 더 조직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나는 보아왔다. 승리의 다음 날, 분노가 기준을 가릴 때, 그때 다음 전투는 이미 지고 있다. 절제. 그 말은 금욕이 아니다.
지금 이 감정이 지금 이 판단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감정이 있어도 그것이 결정으로 내려오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것이다. 그 멈춤이 기준을 지킨다. 분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분노가 결정의 자리로 올라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 막음이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든다. 이기는 데는 몸의 힘이 쓰이지만 그 막음에는 다른 종류의 힘이 쓰인다. 더 깊은 자리에 있는 힘이다. 그 멈춤을 유지하는 것이 승리 뒤에 가장 어려운 일이다. 권율이 그 멈춤을 지켰는지를 나는 직접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 이름이 기강 위에 서 있다는 소식이 계속 왔다는 것을 나는 그 답으로 읽었다. 내 안에서는 나는 그날 밤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승리의 순간에 내 안의 맺힘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 오래 억눌러 온 것이 한꺼번에 올라올 때 나는 그것을 기준으로 걸러낼 수 있었을까? 대답하기 어려운 물음이었다. 그것이 조용히 나를 경계하게 했다. 칠부적도 사람이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쟁 중에 기억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도 안다. 적의 사기가 꺾인다는 소식이 왔다.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무너지지 않는 산성을 보며 적의 마음 어딘가가 흔들린다는 소식이었다. 그 흔들림을 나는 대단한 승리로 잊지 않으려 했다. 한 번의 패배가 마음을 바꾼다. 그것은 적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밀리고 있어도 한 번의 돌파가 사기를 되돌리고 지금 이기고 있어도 한 번의 균열이 무너짐을 앞당긴다. 사람이 그렇다. 조직이 그렇다. 전선이 그렇다. 그러니 승리의 순간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내 귀에는 이미 다음 전선의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북쪽의 산성이 버텼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다음 압박이 어느 방향에서 올지를 생각해야 했다. 내가 서 있는 바다가 흔들리면 다시 육지가 그 무게를 떠안는다. 그 연결을 잊으면 안 됐다. 무너질 조건이 분명했던 산성이 서 있었던 것은 화살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군사가 충분해서가 아니었다. 무기가 강해서가 아니었다. 준비해둔 기준이 위기 속에서도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그 기준이 파상 공격을 버텼다. 그 기준이 고갈을 견뎠다. 그 기준이 무게를 아래로 내려보내지 않으려 했고, 그래도 무게를 받아낸 사람들이 전선을 붙잡았다. 그 기준이 승리 뒤에도 절제를 요구했다. 기준이 살아있는 조직은 조건이 무너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나는 바다에서 배웠다. 그리고 북쪽 산성의 공기 속에서 다시 확인했다. 마지막 부. 전령이 떠난 뒤 배 위에 혼자 있었다. 바다는 조용했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다. 수면이 거울처럼 하늘을 담고 있었다. 그 안에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투에서 싸운 것은 내가 아니었다. 돌을 나른 것도, 목책을 지킨 것도, 파상 공격을 버텨낸 것도 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기준을 다시 세웠다. 우리는 종종 조건이 갖춰지면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자원이 있을 때, 충분한 지원이 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충분한 조건은 오지 않는다. 조건이 부족한 채로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먼저 온다. 고갈된 상태에서 순서를 지켜야 하는 순간이 먼저 온다.
무너질 이유가 쌓여가는 동안 그래도 기준을 붙들어야 하는 시간이 먼저 온다. 그 순간에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미리 만들어 두었느냐에 달려 있다. 탄성이 서 있었던 것은 그 이유였다. 바다의 빛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내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다시 자리를 잡았다. 이름 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기준인지, 기강인지, 아니면 그냥 버티는 감각인지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것이든 무너질 조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 그것이 남아있는 한 다음 날이 온다.